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 육지와 바다가 조화롭게 어울린 섬으로 풍부한 생태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의 바다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자연밥상 기대해주세요. 바다 풍경에 푹 빠진 두 분. 자연밥상을 이끌어가는 대한스님과 하시관 사진작가입니다. 바닷길을 시원하게 달려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제주가 품고 있는 섬 중 가장 크다는 이곳. 소섬이라고도 불리는 우도입니다. 섬의 생김새가 소가 누워있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서진 산으로 이루어진 백사장,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경치입니다. 와, 여기가 우도네요. 아, 드디어 우도에 도착했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멀지가 않으니까 네네. 역시 제주도는 해녀가 없으면 안 돼. 아, 얼마나 그러게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네. 다 역시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데 오면 현지에서 이렇게 식자재를 구입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그냥 네. 불쑥불쑥 눈에 띄는 데를 네네. 사거든요. 네. 저기 톳, 돌미역, 모자반 판다. 아, 저기 가봅시다. 네네.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 나고 자란 재료를 구하는 스님. 스님의 장바구니에 가장 먼저 담길 재료는 무엇일까요? 몸이라고 우리 했거라. 가자면 좀 많이 난다. 제주에서 몸이라고 부르는 모자반을 비롯한 다양한 갈조류가 오늘 자연밥상의 주인공입니다. 제주의 바다가 담긴 한상 차림 기대해주세요. 우도로 떠난 건강하고 맛있는 여행. 자연 재료를 찾아 계속해서 발길을 옮기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식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 까실이다. 저 물에 가서 건져 올라온 거예요? 아, 가시리가 아니고 우무가시.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빨아가지고 물에 빨아가서 널고 또 물에 또 말르면 또 빨아가지고 또 널고면 하얀게 돼요. 그렇게 말려서 하얀 거구나. 저희는 이제 이런 생물은 처음 보고 다들 건조해갖고 말린 것만 봤죠. 여러분, 이거 우뭇가사리예요.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남자애들 머리 염색하면 이런 색깔 있잖아. 젊은 애들 머리카락 같이. 제주 연안에서 자라는 우뭇가사리. 방금 물질에서 건져 올린 건데요. 해녀와 우뭇가사리, 제주의 삶이 보입니다. 해녀 저 밑에 일하시네. 아, 해녀의 어망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돌미역이에요? 예, 돌미역이. 아, 어머나, 뭐 많이 따셨네. 그거는 뭡니까? 예? 이거는 뭐 군소. 군소는 김도 아니고 예. 해삼도 아니고 예. 해파리 같이 생겼네. 예. 제과자의 세상. 출과자의 세상은 따르고 제과자의 세상은 따르니까. 모자반이 더러 눈에 보이네? 이게 모자반이에요. 이게 모자반. 아, 그러네요. 예, 이게 네네. 모자반. 말려서 해야만이 그 먹기가 수월하고 좋습니다. 이게 생으로는 별로 맛이 없어요. 으아! 굉장히 질기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갈조류들은 사실 바다의 그 90가지 미네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게 이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그런 질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미네랄이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데 이게 다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강물질들이 합성이 돼서 좋은 미네랄을 만들어내죠. 바다에서 물질이 한창인 해녀들. 해녀는 제주 여성의 상징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희귀한 직업입니다.
해녀가 채취하는 해산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해조류는 400여 가지가 되는데요. 직접 따고 손질하고 말립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작업이죠. 해조류는 제주의 향토 자원으로 특산물이자 주민들의 살림을 책임지는 보물입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우도. 오감만족 여행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 눈이 호강하는 풍경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탁 트인 바다에 특별한 경치가 숨어 있다는데요. 하 작가님, 오도 팔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8가지 경치가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내가 공부를 위해서 내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도 팔경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와, 이게요. 제1경이 주간명을 있는데요. 네. 이게 한낮에 굴 속에서 달을 본다라는 저희가 주간명월이래요, 저희가. 맑고 바람이 잔잔한 날에만 볼 수 있는 신비한 절경. 우도봉 정상에 오르면 눈앞에 그림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요. 우도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역시 놓치면 안 되는 풍경 중 하나입니다. 우도 팔경. 천혜의 자연이 준 선물이자 제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8개의 보석입니다. 우도의 자연과 함께 보내는 하루. 일상에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우도는 언제든 쉬어가라며 넓은 품을 내어주는데요. 자연의 신비로움과 바다의 생명을 느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과 채소를 파는 곳인데요. 장을 보기 전에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이제 제주도에 와서 이 댁에 가셔서 음식을 만들 거예요. 여기 향토 음식 연구가이시고요. 구정순 씨라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콩나물 모자반 국하고요. 다시마전을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일단 장을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안내를 좀 받고 장을 보겠습니다. 네. 갈까요? 네. 제주도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해산물의 천국으로 유명한데요. 바다가 코앞이다 보니 신선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해산물은 물론 채소까지 종류가 다양해 흔히 하는 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구경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고사리가 벌써 나왔어요. 와, 정말 역시 크고 여긴 좋다. 봄이 빠르군요. 저희는요, 그 감자 넣고 네네. 된장고추장을 다대기를 만들어서 넣고 끓이면 굉장히 톡톡하고 얼큰한 찌개가 돼요. 그래서 고사리, 생고사리 감자찌개 그걸 해먹거든요. 들어보는데. 속인들이 먹는 거는 육개장처럼 네네. 돼지고기 푹 삶아서 그래다 고사리 넣고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사찰에서는 세가자의 음식하고 이제 출가자의 음식이 다르니까. 네. 이거는 정말- 아세요? 바닷가님? 이게 미역 아닙니까? 물미역? 아닙니다. 이거를 곰피라 그래요. 곰피요? 뽀글뽀글한, 아. 곰보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다시마, 다시마하고 미역하고. 아, 네네. 초고추장에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고요. 그냥 한번 데쳐서 아, 그냥 날 것처럼 먹죠. 정말 재밌네요. 네. 여러 갈래로 나뉜 시장. 이쪽으로 들어서면 생선이 가득합니다. 이게 갈치예요? 갈치가 이렇게 커요? 예, 같이. 그야말로 맙소사네. 하자카 찍을 게 많아요 생선을? 그러니까요. 눈을 못 떼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속는 거거든,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음식이라는 거죠. 스님,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물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동물이잖아요, 생선이. 네네. 그래서 그런데 경전 연구가들에게 들으니까 부처님 당시 제세 시에 그 지역에 힌두교에서는요, 이 생선은 천박한 거라고 그래서 일체 먹지를 않았대요. 근데 여튼간에 수행을 하는 이는 먹지 말라 하고 네네. 수행하지 않는 이들은 음식을 뭐 자유롭게 먹으니까 그거야 이제 취사 선택이 있겠죠. 생선인지 아세요? 아, 저 잘합니다. 이게 자리돔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이게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황당시 체이션이다. 생선에 열광하는 속세 입맛에 스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시장 구경은 뒤로 하고 장보기에 속도를 냅니다. 가장 먼저 산 것은 콩나물. 가죠. 다음은 다시마입니다. 우도에서 구입한 모자반까지. 이 세 가지 재료로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까요? 소박하면서도 푸짐한 자연밥상.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 선생님 집 오랜만에 옵니다. 제가 작년에 왔던 것 같은데. 재작년이구나, 참. 오늘 자연밥상이 차려질 곳은 장보기에 도움을 주셨던 향토 음식 전문가인 고정순 씨의 집. 네, 예쁘죠? 네, 들어가시죠. 개인주택이자 미술관, 그리고 제주 향토음식 문화연구소이기도 한데요. 비가 내려 운치를 더합니다. 새심제라는 이름에는 마음을 씻고 가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과 요리를 사랑하는 주인장의 마음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미술관이지만 전시하고 있는 것은 그림이 아닙니다. 바로 그릇인데요. 투박하지만 곱게 빚어낸 도자기. 그리고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는 그릇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주방에선 오늘의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다시마. 염장 다시마를 설탕물을 끓여가지고 미지근하게 설탕을 녹여갖고 거기에 담궈놨어요. 여러 번 씻혀서. 안 그러면 굉장히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샀을 때 이게 허였는데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아주 물이 잘 염기가 빠졌어요. 탄력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런 건가요? 짠 것을 할 때는 설탕을 조금 많이 넣지 않고요. 지금 이 정도 물이면 설탕 2스푼이거든요. 2스푼 넣고 우려줘야 돼요. 여행이 끝난 후 책에 담길 스님의 요리. 사진 촬영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이거 이제 전을 부치기 좋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수업을 하다 보면 맛이 있겠나 이렇게 고개를 가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드실 때 보면 미소 짓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절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국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치자가루를 가져왔거든요. 아, 이게 치자가루예요? 예, 치자를 분말을 냈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원 치자를 이렇게 물에다 불려서 쓰는데 이제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기는 가루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즉 항암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노화 방지도 되고. 간에 좋다고 알려진 치자. 주로 체내에 열을 내리는 데 쓰이는데요.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노란색을 내는 천연색소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풀국을 만들 거예요. 풀국 만드는데 사찰에서는 계란이나 그런 뭐 튀김가루, 부침가루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계란 성분이 프레시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 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하겠죠. 첨가물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치자 색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계란 것처럼 노랗게. 그렇죠. 치자를 방부제처럼 네네. 음식을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에다가
치자를 넣어서 음식을 하는 이유죠. 색이 참 곱죠? 저희는 이제 간을 직간장으로 하거든요. 직간장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어떤 전이든 사찰에서는 직간장을 넣어서 해요. 소금 대신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발효된 장이기 때문에 조미료 역할을 하죠. 먹었을 때 감칠맛이 있죠. 보통 부침류는 식용유만 하는데 저희는 들기름하고 식용유하고 반반씩 섞어서 트랜스가 안 되는 게 들기름하고 참기름이에요. 다른 거는 다 트랜스화가 되게 돼 있어요. 다시마를 이렇게 폭 해서요. 하나씩 옷을 입혀서 자 이렇게 해서요. 정말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저희 음식은 특히 더 간단해요. 저는. 그래서 누구래도 간편하게 이렇게 풀을 색깔 있게 조금 연하게 저기 한 거는 좀 발라주면 돼요. 그래서 고소하게 부친 바다별미 다시마전 완성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그 콩나물 모제비국을 끓일 건데 네. 선생님 이쪽으로 와 보실래요? 이 모제비국은요, 모제비는 콩나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콩나물만 먼저 이렇게 해서요. 물을 잡을 때 물하고 국물하고 거의 동량을 잡아야 콩나물에 그 향이 남아있지, 물보다 콩나물이 많으면 국이 맛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 정도 단물 잡듯이 이 정도만 물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을 간을 해주시는데 국물에 간만 슴슴하게 소금을 잡아줘요. 소금물을 뚜껑을 닫고 이제 끓여주시는데 익을 때까지 뚜껑을 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콩에 비린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저는 이제 모자반을, 이거는 생것보다 훨씬 향이 좋고요. 줄기가 이렇게 쫀득쫀득한 줄기가, 자 아까 시장에서 봤지만 한번 데쳐갖고 나온 모자반하고 얘하고 향이 달라요. 네. 걔는 거의 향이 없어요. 얘 한번 맡아보세요. 그죠? 그죠? 네, 객간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콩나물 양하고 모자반 양하고 거의 동량으로 같이 식혀주시면 돼요. 이것도 뭐 미역, 건미역처럼 이렇게 불려주는 건가요? 아니요, 불리면 얘가 향이 다 달아나요. 오래 물에 담가놓으면 맛있는 물은 다 물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얘는 그냥 겉만 남는 거죠, 모양만. 물에 들어가면 바로 부드러워져요. 예, 그렇죠. 제가 오늘의 주제를 뭘로 정하냐면요, 혈행을 빠르게 진행시켜주는 그런 음식을 선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좋은 음식이에요. 모자반이 이제 저희가 씻어서 물기를 수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콩나물을 건져서 묻혀야 돼요. 유용하죠? 네. 콩나물이 익었죠? 그래서 콩나물을 다 건져서 이 국물을 뜨겁게 있다 부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불을 켜주셔야 돼요. 불을 약하게 켜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모자반하고 콩나물하고 같이 양념을 해서 묻혀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 고춧가루 이 정도 양이면은 한 큰술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깨가루를 통깨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서 으깨가지고 한 큰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참기름이 아주 조금 들어가요. 근데 반술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기름 둥둥 뜨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또 참기름을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죠? 직간장이죠. 우리 절에서 잘 담근 간장. 오늘은 고 선생님네 간장을 가지고 요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만 넣어서 묻혀서 천천히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혈행 개선을 돕는 요리. 맛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서 이제 간을 다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하고 정말 요리가 간단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제가 맛볼 수 있게끔 드릴 거고요. 이렇게 팔팔 끓은 물을 이 국물에 이렇게 부어야 돼요. 네네. 선생님 한번 잡숴보세요. 국물에 이렇게 후룩 마시고요.
모자반 향이 나죠. 네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면. 올라오면서. 예. 콩나물과 모자반의 만남. 맛이 어떤가요? 야, 이게 시원하지 않으세요? 딱 그 말이네요. 시원합니다. 정말 네. 시원한데요. 그리고 모자반 향기가 살짝 그 시원한 뒤에 그리고 이 고춧가루도 살짝 들어가니까는 개운하고. 개운하고. 전체적인 거는 깔끔하다. 예, 깔끔하고. 깔끔하고 개운하고 네. 시원하다. 이게 표현인 것 같아요. 뜨끈한 국물이 속을 개운하게 하는 콩나물 모자반국.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인 다시마전. 자연의 재료로 차린 건강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음식이 정말 이게 다시마전도 네. 정말 그냥 보기엔 너무 평범한데 네, 보기 담지 않게 너무 맛깔스러웠고요. 네. 스님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네,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하 작가님 오늘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사실 차려진 상은 너무 좋더래요. 보시기에 어때요? 그렇습니다. 뭐 걸었던 길, 네. 만났던 사람들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몇 가지 음식 뭐 이게 나온 게 전부 다인데요. 이런 데에서 그 어떤 의미를 찾는 게 아닌가. 그죠? 저희가 간결하고 적당히 먹고 정말 필요한 재료만 딱 적어 갖고 가서 그것만 딱 사버릇하면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이 돈으로 환산하면 2조래요. 그 2조 원의 돈이 1년마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은 배려하고 아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좀 챙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박하지만 뜻이 깊은 밥상입니다. 정말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로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톨도 남김없이 잘 먹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